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부교재 13페이지 펴시실래요? 자, 여러분들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관계인데, 자,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에 있어서 누가 우선하죠? 예? 세금 있고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뭐 누가 우선해요? 분필 날라가기 전에. 예? 자, 누가 먼저 설정됐느냐가 우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시된 채권은 선순위가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담보채권도 공시된 채권이고 조세채권도 공시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누가 먼저 설정이 됐느냐, 누가 먼저 부과됐느냐에 따라서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3페이지 그 두 번째 보시면 결국 국세 등이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국세나 가산세, 지방세나 가산금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맞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는데 거기 써놨죠. 그렇더라도 단 어디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단 어디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고요?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할 수가 없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아셨죠? 그래서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뭘까? 국세 중에 뭐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요? 지방세 중에서는 뭐 재산세나 지역, 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자, 그러면 늘 여기서 보세요. 피담보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죠. 피담보채권이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늘 공시된 채권이 그렇지 않은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공시된 채권은 왜 우선해야 되는 거지? 응? 근데 왜 피담보채권, 왜 공시제도는 왜 있는 거예요? 공시법이 왜 있는 거예요? 등기제도가 왜 있는 거지? 어? 뭐라고요? 그렇지. 예. 자, 뭐냐면 여러분들 등기 또는 공시제도는요,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내가 내 채권을 등기하고 공시함으로써 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만약에 여기가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상속세가 나오는데 이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언제냐면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상속세가 부과된 날인데 이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설정됐단 말이야.
여기서 피담보채권 설정됐으면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는 피담보채권이 우선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채권자여도 상속이 개시된 자산은 뭐가 부과될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상속세 부과될 걸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이날이 6월 1일이야.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뭐가 나와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들 가만히 봤더니 이 세금들은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피담보채권을 설정할 당시에 상속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걸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피담보채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냐,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이라도 항상 우선할 수 있는 조세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 나왔어. 요거 아셨죠? 자, 이거 나오는데도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기억한다면 요거 기억해라. 아셨죠? 그래서 아무리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손치더라도 체납처분은 우선하지 못한다. 이 말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1번의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재산세. 그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총론 부분에서의 문제.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문제 2번. 답은요? 예? 네, 3번이죠. 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 부교재 페이지 11페이지죠. 자, 납세 의무가 뭐가 되고요?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멸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정부의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부과권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 31일이 경과하면 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 모르는 세금을 확정시키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과권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이런 부과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제척기간이라 하고, 그런 제척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뭐 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런데 그게 국세다. 국세다라고 했을 때 일반 세목은 어떻게 돼요? 일반 세목은 원칙은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 자, 일반 세목이라 한 것은 뭐가 아닌 세금이에요? 상속세나 증여세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 몇 년으로 하고? 10년. 무신고는 15년, 사기 등일 때도 15년이다. 맞죠? 다만 이때 뭘 포함합니까?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같이 가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방세는 어떻게 돼요? 지방세는 5년, 7년, 10년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만 무신고는 보통 7년이지만 취득세 무신고인데, 취득세 무신고수로 뭐? 첫 번째, 상속이나 증여, 취득 원인에서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명의, 신탁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몇 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되고
증여가 되면 어떤 세금 내야 돼요? 상속세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겠죠. 또 각각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제척기간인데 상속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은 몇 년? 10년. 무신고는 15년. 사기 등일 때도 15년인 맞죠?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한 취득세 원칙적으로 몇 년? 5년. 맞죠? 원칙적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몇 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아셨죠? 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진 않을게요. 징수권 소멸시효인데 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지방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일 때는 5년, 5천만원 이상일 때는 10년. 국세는 얼마 기준? 5억 기준. 아셨죠? 그래서 그거 가시면 되겠다. 자, 이 신청은 이거 뭐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 가는 거 하더라 하고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3번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 요약집 어디냐면 페이지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 2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지문으로 공부할게요. 자, 건축물종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에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소 효용가치를 일구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라면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누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죠. 아셨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 연대납세는 있다 없다? 가설한 자와 연대납세를 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네. 취득세 납세무 있다.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 취득할 때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 X 왜요? 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도 취득하는 건 증여 취득으로 보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으면 입증되었으면 다시 뭘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 내용이 자 어디 나와 있어요? 페이지 17페이지 나와 있네. 1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몇 점 몇 프로다? 3.5%다. 3.5%다. 아셨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럼 몇 프로다? 4%. 그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건 뭐가 있어요? 공매나 파산 선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교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3번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매나 경매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때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수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을 비로소 사상 병이라면서 그 가격이 증가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좀 더 이거 제가 너무나
자, 거기 페이지 25페이지예요. 꼭 기억해야 될 거 25페이지. 거기 보시면 정원 조형물 설치 등 조경공사와 도로 포장공사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건축물의 건축 비용에 포함하고 택지 조성 등 지목비용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설치된 조경공사 비용은 지목 변경 등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조경공사 비용이 건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납세를 지는 거다? 건축주가 납세를 지는 것이고 그때 세율은 몇 프로예요? 2.8%. 왜? 원시취득이니까. 아셨죠? 하지만 건물의 신축 등이 아닌 그 외 토지 조성 등에 관련된 것이라면 누가 납세를 진다? 토지 소유자가 납세를 져야 되고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납세를 져야 되는 것은 몇 프로다? 왜요? 간주취득이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보세요. 분들 4번. 4번 답 몇 번? 좋았어. 오랜만에 맞히신 것 같은데. 4번 맞습니다. 4번? 아니요. 아니요. 틀렸네. 역시. 답은 3번. 3번. 자, 하나씩 볼게요. 다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4번을 보시면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계약 보증금 포함하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하죠. 자, 2번 보세요. 책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페이지 어디냐면 여러분들 34페이지예요. 자, 괄호 1번에 3번, 4번, 5번인데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의 부동산 취득,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또는 일반 법인 등이 사용 수익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등에 귀속시킬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재산의 취득 당연히 뭐 한다? 비과세한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과세하는 거야. 왜 과세할까?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거나 증여 등을 함으로써 뭐가 변경이 됐다면? 조건이 변경됐다면 뭐 하겠다? 과세. 아니,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국가에 귀속 안 시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뭐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실컷 사용 수익을 해놓고서 나중에 국가에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이건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2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조건으로 귀속 등의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 등을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육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제. 여기서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금의 납부 방법은 뭘까요? 신고 납부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비과세였어. 근데 이게 매각 조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반대급부가 존재해서 이걸 과세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과세를 했을 때 납부 방법은 보통징수 방법이에요?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 추징사유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추징한다 하면 신고 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분필 날라가기 전에 말 분필 날라가기 전에 응?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신고 납부지. 자, 처음에 비과세였는데 과세가 되거나 처음에 일반과세였는데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아셨죠? 그래서 추징 사유가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를 해라. 이때 만약에 신고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이미 납부한 세금은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아셨죠?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산세는 제외되는 거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여. 가산세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포함해요, 제외해요? 가산세란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 그냥 하자, 그냥. 자, 앞으로 가산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산세가 나오면 원칙은 무조건 포함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보통징수 해야 되겠죠. 이 보통징수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거죠. 이 고지서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하는 거라고요. 맞죠? 자, 만약에 신고 납부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 수정신고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해서 그럼 무슨 신고해야 되고? 수정신고. 신고를 안 해서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때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때 여기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에이! 포함한다고, 포함. 가산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포함한다고, 무조건 포함한다고.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들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어. 그러면 뭐가 나오죠? 중 가산세 몇 프로 내야 돼요? 80%가 포함된 금액으로 뭐 해야 된다? 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으면 이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중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한다, 제한된 금액을 한다? 포함된 금액을 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다 포함해. 수정신고를 하던, 기한 후 신고를 하던, 고지서를 발부하던 고지서 내에는 또는 수정신고서 내에는 기한 후 신고서 내에서는 다 뭐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돼. 아셨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한다는 게 있어요? 제외. 예? 제외하는데 자, 어디에서?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뭐 차감해야 돼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겠죠.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산세는 뭐 한다? 제외한다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산세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포함이야. 가산세 무조건 포함인데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는 제외하는 거다. 아셨죠? 결론으로 이렇게 외우고 계시라고. 근데 뭐 하다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아, 이거 하다가 있구나. 별거. 어? 자, 여러분들 3번하고 5번이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제 부교재는 없던 문장인데,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이것도 정말 좋은 문제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뭐가 있지? 취득가액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국, 수, 공, 한, 장이 있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또 누가 아닌 자가,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의 취득 항조로서 몇 프로? 90% 입증이 되면 이때는 살상가액으로 하는 거 맞죠? 자, 이 살상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특례가 있어요. 자, 이게 안 써놨는데 그게 이제 3번이야. 자, 3번의 종류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으면 이건 무슨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살상가액으로 하는 경우죠. 자, 근데 이렇게 된 금액이 세무서 등의 조사 이행 금액보다, 세무서 조사 등에 의한 금액보다 이게 작어.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서 검증된 살상가액이라 할지라도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작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때 뭘로 한다? 조사 등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그 말이 3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된 살상 취득 가격이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확인된 금액보다 작다면 뭘로 해라?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해라. 이해하셨죠? 자, 근데 5번도 마찬가지야. 자, 분양권 등이에요. 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의 당초 분양 공급받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 분양권 등 이게 이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서 그걸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양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 자 보세요. 실제 지출에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의 당초 분양 공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관계없이 당초 분양 공급가를 사실상 취득하라고 본다? 여러분들 이게 더 크다는 거야.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더 커, 실제 금액이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럼 뭘로 한다? 취득자 이건 아니,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5번 틀렸지? 여러분들 이미 답은 3번이 나왔어. 이미 3번이 나왔으니까 5번 틀린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한다는 거예요. 응?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 교재 없으니까 꼭 써두세요. 응. 그러니까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상 가액에 있어서 특례가 있다.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4번이 왜 틀렸지? 응? 아닌디? 아닌디? 그렇지.
주었어. 자, 여러분들 제가 취득 시기를 공부하면서 건축법이 나오고 주택법이 나오고 개발법이나 정비법이 나왔을 때, 자, 주택법이 나오면, 아니, 건축법이 나왔어. 뭐예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죠. 물론 그 이전에 살상상했으면 살상상일이 되겠고, 만약에 주택법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사용 검사라고 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예? 자, 근데 개발법이나 정비법이야.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예? 이게 건물에 대한 취득세냐 토지에 대한 취득세냐, 이거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야. 그 뭐지? 준공 검사 증명서나 준공 인가증. 얘는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그게 토지야. 토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소유권 이전고시일에 다음 날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4번이 옳게 바뀌어야 될 것은 왜 바뀌어야 되느냐? 보통 정비사업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잖아요. 건축이지. 그럼 이거 언제 돼요? 공사 인가증, 준공 인가증. 아셨죠? 즉 사용 승인서에 준하는 서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응. 여러분들 5번의 답은요? 5번의 답은 5번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세가 있거든요. 자, 취득세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세율에?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2배짜리가 있죠.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의 4배, 중과기준세율의 2배가 있다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배 중과세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사치성 재산이 중과세가 되죠. 별골, 오선주. 그 다음에 또 어디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몇 주택? 3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몇 주택? 4주택. 또 법인의 주택의 유상취득도 몇 배예요? 4배. 아셨죠? 그 다음에 주택의 증여취득이 있죠? 주택의 증여취득인데 어디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몇 억 이상? 3억 이상의 취득도 4배가 된다. 자, 이에 비해서 표준세율 2배 되는 거 뭐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의 증설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 각각 2배 중과사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몇 주택?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에서는 3주택.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5번에 보니까 자, 2주택이었던 자가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니까. 맞죠? 그러면 원래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이 몇 프로? 4%.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 1000분의 120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육 번의 답은? 예? 5번이에요? 맞죠? 5번. 왜 5번이에요? 자, 이건 그냥 안 쓸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등록 면허세는요, 과표 앤드 세율이 중요해요. 자, 우리 책 볼까? 페이지. 등록 면허세는 페이지 37페이지, 아니, 그냥 3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는요, 과표를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있고,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또는 건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게 뭐가 있어?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그 중에서 어디 가액으로 한다? 요육지 가액으로 하죠. 예?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거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맞죠? 그 다음에 건수 과표라는 거. 합, 지, 말, 구가 있지. 그 외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으로 하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되, 그 월 임대차 금액에는 보증금 등을 환산하지는 않는다. 보증금 포함하지는 않죠. 순수한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해요. 이때 그러면 이렇게 과표를 부동산 가격으로 할지 채권 금액으로 할지 건수로 할지 정해졌으면, 과표가 정해졌으면 이제 세율 적용하면 되잖아요. 세율은 소유권이 아닌 기타의 설정에 관한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다? 1000분의 2, 0.2%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2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가 나요? 2,000원인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2,000원,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최소 세액이, 최저 세액이 6,000원이잖아요. 맞죠? 여기에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지방교육세 20%니까 6,000원 20%니까 1,2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도 중요하지만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땐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뭐가 있다? 지방 교육세 20%가 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7번의 답은 뭐예요 또? 7번의 답. 예? 5번이죠? 이것도 너무나 좋은 문제. 자, 보시면
80년 5월 1일 날 뭐 했어요? 조물 계시죠? 자, 시효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공연 평온 20년이죠? 언제? 00년 5월 1일 날 뭐가 된다? 시효이 완성이 되고, 이런 시효 완성은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 04년 4일 등기를 했대요. 자, 이걸 취득해서 이제 양도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0년 12월 22일이고 11년 10월 9일이라고 했을 때, 예? 자, 먼저 뭐 하고? 대금 청산일과 허가일 있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샀어요? 언제 취득한 거지? 원래는 시효 칠 때는 점유 개시일인 게 맞지만 그날이 84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언제로 한다? 85년 1월 1일로 한다. 이걸 뭐예요, 우리는? 취득 시기 의제라고 하는 거죠. 예? 뭔지 모르고 5분 맞췄어요? 85년 1월 1일 맞죠? 자, 그런데 봐봐. 여기 와서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일이에요. 맞죠? 유효, 무효? 그렇지.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왜 유동적 무효예요? 허가를 받았으면 이게 확정 유효가 되죠. 근데 유효가 되는 것은 무슨 요? 소급효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는 필수 조건이야.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돈을 줘야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허가는 당연히 필수 조건이지만 권리 변동에서도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돈 왔다 갔다 해야지. 아셨죠? 그래서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건 허가를 나중에 받건 허가를 받았으면 권리 변동은 대금 청산일에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야. 예? 그런데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가 된다?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무효인 상태에서 신고 납부하는 건 무효겠지. 그러니까 절차만큼은 언제서부터 해? 허가에서부터. 그러니까 언제가 되지? 12월 30일. 아셨죠? 안 쓸게요. 언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양도 시기는 2010년 12월 22일이지만 좀 더 나가면 이때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이 돼야 되겠지. 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말로 풀었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8번부터 할게요.